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박홍준입니다. 오늘 그랜저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도로에서 많이 보고 계시고 이미 출시 2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많이들 정보를 습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 리뷰들을 찾아보니까 하이브리드에 대한 리뷰가 많고 이 가솔린 모델에 대한 리뷰는 정작 생각보다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그랜저의 최상위 모델 3.5L V6에 사륜구동까지 추가되어 있는 최상위 모델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많이들 확인을 해보셨을 거예요. 스타리아를 닮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이 긴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 그리고 하단의 사각형 램프 때문에 스타리아와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조금 달라요. 스타리아는 하단부가 상당히 심플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반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 조형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좀 입체적인 느낌을 살렸습니다.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분리해서 이중 구조로 설계를 한 부분도 스타리아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얼마나 디테일한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방의 레이더 센서입니다. 이 레이더 센서 그냥 이렇게 까맣게 처리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릴의 패턴과 동일한 그림을 넣어서 조금은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들이 보여요. 자세히 보면 좀 고급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이걸 굳이 설명드리는 건 실제로 자세히 보면 좀 달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스타리아를 닮았다는 거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그랜저를 사신 분들도 이 앞부분이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호불호가 갈리는 전면부와 다르게 측면부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옆에서 볼 때 실제로 느껴지는 차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전장이 5035mm예요. 이전 그랜저는 4900mm 정도, 그러니까 5m를 채 넘지 않았고 그 크기도 결코 작은 게 아닌데 이번 그랜저 역사상 처음으로 전장이 5m를 넘겼습니다. 이 긴 전장에서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은 보닛이 상당히 길다는 거예요. 전륜구동 차량임에도 좀 후륜구동과 같은 느낌을 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A필러도 최대한 뒤쪽으로 끌어당겨서 조금은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히든타입 도어 캐치, 차의 표면 자체를 매끈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속주행 중에는 공기저항도 줄여줘서 꽤 효율적인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숨어 있다가 문을 열면 이렇게 도어가 튀어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면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 그랜저 XG에서 보여줬던 디자인 특징 중 하나죠. 실제로 현대차가 이 그랜저의 디자인을 설명하면서 역대 그랜저의 주요 디자인 포인트를 계승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랜저 디자인의 헤리티지를 계승한 부분이 하나 또 있는데요. 바로 이 오페라 글래스예요. 이 오페라 글래스는 최초의 그랜저, 그러니까 1세대 각 그랜저의 형태를 계승한 디자인인데요. 실제로 현대차도 이 오페라 글래스는 1세대 각 그랜저의 형태에서 착안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승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휠은 가장 큰 사이즈 20인치고요.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 사이즈는 24540R20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전면부와 다르게 후면부는 아주 깨끗하고 심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도 그랜저의 오랜 전통인 일체형 램프를 계승을 하고 있죠. 모듈이 예전보다 많이 얇아졌어요. 이 얇은 등에 얼마나 많은 기능을 넣을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이 램프는 제동등의 역할만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래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비상등을 점등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방향지시등은 이렇게 하단에 점등이 되고요. 이 범퍼 끝단에 후진등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좀 깨끗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동등과 방향지시등, 후진등을 따로 나눠 놓은 건데 뭐 깔끔하게 잘 숨겨놓긴 했습니다만 이 방향지시등과 후진등 잘 보일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트렁크 여는 버튼이 어디 있나 좀 헤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렁크는 이 현대 엠블렘의 위쪽을 누르면은 열립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오늘도 이 저희 촬영 가방이 트렁크 공간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기내 캐리어 정도의 작은 사이즈입니다. 뭐 공간이야 E급의 세단들이 그렇듯 깊이감이 상당해서 골프백을 세로로 넣을 수 있는 깊이까지는 아니지만 뭐 E급의 세단의 용도에 맞게 충분히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트렁크도 봤으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운전석부터 한번 앉아봤습니다. 지금 이 실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이 두 개의 12.3인치가 통합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인데요. 뭐 많이들 보셨던 차량이라서 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뀐 점들이 하나 있어요. 그랜저 리뷰 많이들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그랜저가 OTA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을 하거든요. 이 OTA를 통해서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디자인 일부를 바꿨습니다. 예전 리뷰를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클러스터의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클러스터에 대해서 혹평이 많았었는데요. 뭐 진짜
내가 파워포인트로 디자인했냐 뭐 이런 호평이 이어졌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클러스터 디자인 자체를 조금 더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바꿨습니다. 그 외 센터 디스플레이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디자인은 기존과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저는 이번 그랜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 스티어링 휠이에요. 아까 제가 외관을 설명드리면서 역대 그랜저의 디자인을 일부 계승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 각 그랜저의 스티어링 휠 한번 생각해보세요. 싱글 스포크 타입으로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보시면은 이 형태 전반은 각 그랜저와 유사한 싱글 스포크 타입의 디자인처럼 보이는데 이 옆에 부분에 버튼 뭉치를 붙여서 약간 싱글 스포크인 듯 싱글 스포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굵고 독특하게 처리가 돼 있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인상적이네요. 이 스티어링 휠 운전을 할 때 스티어링 휠의 9시와 3시 방향을 잡아서 운전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스티어링 휠을 항상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으면서 버튼들도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자동차 회사들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 하단에 버튼을 모아두는 경향이 있었는데 뭐 지금이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사용도가 낮은 드라이브 모드를 하단에 마련해서 약간 그 시절의 느낌을 불러오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꽤 재밌습니다. 하단에 마련되어 있는 공조 패널도 디스플레이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출시 초창기에 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택시미터 같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였는데 뭐 보다 보니까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터치 패널에는 이제 햅틱 기능이 내장이 돼 있어서 운전 중에 조작을 하더라도 아 내가 눌렀구나 눌러지지 않았구나 라는 걸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좋은 게 이 다양한 모드로 공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노멀 모드로 돼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플 모드로 전환하면 에어컨을 독립 제어할지 통합 제어할지 이 두 가지를 고를 수 있고 단순하게 온도만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만 추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렇게만 사용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 화면 구성이 가능한데 여기에 오토, 뭐 풍량, 에어컨 조정 여부, 이 바람이 나오는 방향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밑에다가 또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 공조 외에도 오토홀드라든지 주차 보조 시스템, 전후방 카메라 기능, 통풍 시트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이 디스플레이 주변으로 빼놔서 차의 대부분의 기능을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중앙을 보시면 변속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변속기가 없죠. 변속기는 스티어링 휠 뒤로 이동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 공간을 정말 넓게 영위할 수 있어요.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고 뒤편으로는 이 거대한 수납 공간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컵홀더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컵홀더를 쓰지 않는다면은 나머지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수석 패널에서 좀 특이한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바로 이 캘리그래피라는 레터링입니다. 지금 시승 차량이 그랜저 3.5 AWD 캘리그래피 트림인데요. 이 캘리그래피는 많이들 아시듯 현대차의 최상위 트림이죠. 사실 현대차가 N라인을 제외하면 이렇게 트림명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디자인을 보이진 않는데 캘리그래피를 이렇게 조수석에다가 새겨놨다는 거, 이 부분도 좀 재밌습니다. 오디오는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이 마사지 기능을 지원하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기능은 총 2개까지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뒷좌석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느낀 건데 시트의 패턴이 상당히 독특하죠. 이 세로형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도어 트림에도 비슷한 무늬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 쪽이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 인테리어에 한국적 미를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요. 시트의 패턴은 기와 지붕 이런 패턴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실내 공간 특유의 좀 편안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뒷좌석 센터 리모컨은 꽤 많은 기능을 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뒷좌석 리클라이닝 기능입니다. 이렇게 버튼 조작을 통해서 등받이와 이 방석 부분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조금은 편한 자세를 연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랜저에서 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추가된 거는 아마 2세대 뉴그랜저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이얼 조작을 통해서 내가 편한 포지션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레스트 모드를 작동시키면은 조수석 앞자리까지 조작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자세를 연출을 합니다. 지금 레스트 모드를 작동시키면 이렇게 시트가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죠. 한 가지 아쉬움이 또 있는데요. 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이 두 가지 기능이 마련되어 있는 건 분명 좋은 일인데 이걸 이 윈도우 스위치 옆으로 빼놨습니다. 아무래도 이 센터 리모컨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이걸 따로 빼놓은 배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 센터 리모컨에 같이 배치를 해서 활용도를 좀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볼륨 조절 버튼과 이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열 송풍구 하단에는 2개의 C타입 USB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 뒷좌석에서 뭔가를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말하는 대로 이 그랜저를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능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모니터라든지 이 뒷좌석 독립 온도 제어 기능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준대형 세단이라는 세그먼트에 걸맞게 공간이 매우 넉넉한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리클라이닝 기능을 작동 안 시킨 상태에서 레그룸을 한번 보고 있는데요. 주먹 한 2개 반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등받이를 좀 더 파놔서 체감할 수 있는 레그룸을 더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차가 전반적으로 낮아 보이다 보니까 헤드룸이 높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이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뭐 좁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크게 느껴지진 않네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추가되어 있다 보니까 개방감은 꽤 좋은 편입니다. 차량의 파워트레인은 3.5L V6 가솔린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 300마력, 최대 토크 36.6kg 포스미터를 발휘합니다. 여기에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 H트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실 현재 그랜저의 주력은 하이브리드죠. 현재 그랜저에 탑재되어 있는 파워트레인 중 가장 배기량이 크고 가장 출력이 높은 모델입니다. 물론 그랜저의 주력은 하이브리드인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2.5L고 그 다음이 3.5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3.5 V6 그랜저를 가지고 온 건 그래도 그랜저는 6기통이지 하는 약간 제 개인적인 견해도 있긴 한데요. V6 엔진을 장착한 그랜저 도로에서는 어떤지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일단 그랜저의 운전석에 앉아봤습니다. 지금은 좁은 길에서, 그러니까 도심 주행을 가정한 노면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승차감이 어떤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그랜저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전 세대 모델보다 눈에 띌 정도로 컴포트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도 그랜저 HG를 탔었고 IG도 한번 시승을 해봤었는데요. HG를 타다가 IG를 탔을 때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게, 와, 차가 왜 이렇게 단단해졌지? 그랜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이 IG를 탔을 때의 단단함, 그 느낌과 지금 이 신형 그랜저를 탔을 때의 느낌은 또 달라요. 노면에 충격을 걸러주는 능력도 꽤 수준급이고요. 이 충격이 셰시를 거쳐서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느낌도 그렇게 뭐 거슬린다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도블럭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곳도 가보고, 뭐 방지턱이 많은, 그리고 혹은 포트홀이 있어서 도로 노면이 까져 있어서 좀 불규칙적인 이런 곳들도 많이 지나게 되는데요. 그랜저는 이런 좁은 환경에서도 꽤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좁은 길을 지나서 조금은 넓은 왕복 4차선 도로로 진입을 해봤는데요. 지금처럼 교통량이 꽤 원활한 시내 구간을 주행할 때도 이 편안함과 부드러운 느낌, 이 기조는 계속 이어집니다. 가다서다 반복하면서 엑셀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속에서는 엔진 소리가 꽤 잘 들려오는 편입니다만,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서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엔진 소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그랜저의 시내 주행 느낌을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게 매끄럽다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다서다는 상황에서 차체가 미묘하게 들어 올려지고 미묘하게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분명 멈추면서 차가 가라앉았는데 서스펜션이 왜 원래대로 안 돌아오지? 라고 느낄 정도로 매우 자연스럽게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고속주행을 위해서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을 할 건데요. 앞부분이 조금은 굽어 있는 곳이라서 움직임은 어떤지 볼게요. 사실 좀 차가 기본적으로 좀 컴포트한 성향이다 보니까 전 코너에서 이 차가 정신을 못 차릴 줄 알았어요.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도 차체가 좀 흔들리고 이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방금 코너에 접어들어서 차가 기울어졌을 때 아주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부드럽게 기울어지고 자연스럽게 자세를 고쳐왔습니다. 이제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고속주행을 하면서 전반적인 느낌이 어떤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유로의 제한속도가 90km고 제가 한 88km 이 범위 내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내 주행에서의 부드러운 느낌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사실 시내 주행 때와 느낌이 뭐가 다른가 싶을 정도로 편안하고 조용한 느낌이 두드러지는데요. 하이브리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해보자면, 전기 모터가 돌고 엔진이 개입하는 게 꽤 매끄러워졌다고 합니다만, 예민한 분들은 사실 엔진이 켜지는 순간에 들리는 이 엔진 소리 약간 거슬리게 느끼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하지만 이 그랜저 자유롭게 엔진입니다. 온전히 엔진만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가속을 한다든지 속도를 높인다든지 뭐 저속으로 주행을 한다든지 어떤 상황에서건 균일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죠. 뭐 엄청난 대배기량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자유롭게 엔진 특유의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이 플래그십 세단의 가장 큰 미덕 중 하나죠. 속도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요? 아마 하이브리드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날것의 느낌을 보여주지 않을까 약간 기대가 되는데요.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 한번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전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듣기 좋고 달리기에 좋은 소리가 만들어져요. 온전히 엔진에서 나오는 것 같진 않고요. 아마 이 스피커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가상의 사운드가 송출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6기통 엔진 특유의 매끄러운 회전 질감과 어우러지는 사운드가 꽤 매력적입니다. 다시 주행 모드를 노멀로 바꿔서 구간 단속 구간이기 때문에 주행 보조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을 작동시키면서 스티어링 휠에 잠깐 손을 떼봤습니다. 조향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잘 하는지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차로 양쪽 중앙을 잘 유지하고 갑니다. 지금 카메라상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으로 주변에 차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도 잘 보여주네요. 방금처럼 이 앞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이 자연스럽게 운전자를 놀라지 않게 하면서 차간 거리를 벌리는 모습도 꽤 인상적입니다. 이 주행보조 시스템을 작동시켰을 때 놀라운 것 중 하나는 효율성이에요. 지금 90km 제한 속도에 맞춰서 이 고속도로 주행보조를 활성화시켜 놨고요. 이 실시간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리셋을 하고서 작동을 시켜보고 있는데, 현재 순간 연비가 리터당 17.7km까지 나옵니다. 6 기통에 3.5L라는 꽤 적지 않은 배기량을 갖고 있는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장속 주행을 한 상황에서는 제법 만족스러운 효율성을 보여주네요. 약간 오르막이 있는 상황에서도 12에서 13km를 오가면서 안정적으로 효율을 보여줍니다. 사실 예전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뒤가 조금은 늦게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전륜구동인데다가 그랜저가 결코 작은 차가 아니죠. 5m에 달하는 덩치를 끌고 나가는데 앞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뒤가 좀 미묘하게 늦게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강했었는데, 이 그랜저 사륜구동도 적용됐고 새로운 CC가 적용된 덕분인 건지 차선을 급격하게 바꾸는 상황, 그리고 아까처럼 인터체인지를 빠져나가는 데에서의 코너링, 이런 상황에서는 꽤 안정적이고 절도 있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 계기판이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워진 부분도 눈길을 끄는데요. 구간 단속이 끝난 상황에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제한속도에 인접하거나 제한속도를 넘어갔다고 하면은 속도계가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특이하고 운전자의 시인성에도 꽤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 신형 그랜저의 소음과 정식성도 아주 만족스러워요.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만든 차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내 주행에서도 정식성에 대한 불만은 일절 없었는데, 고속주행 속도가 좀 많이 붙어있는 상황에서도 풍절음이라든지 소음, 이런 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도 크게 느껴지지 않거니와 이 이중적합 유리가 적용돼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도 적습니다. 참 그랜저는 정말 전형적으로 한국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고급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 크라운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그랜저가 있는 것처럼요. 적당히 고급스럽고 옵션도 풍부하고 주행 성능은 딱히 나무랄 데도 없고 승차감은 정말 우리나라의 도로 환경에 잘 맞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어놨고, 오랜 기간 이어져온 이 그랜저라는 브랜드 경쟁력까지 포함하면은 사실상 뭐라고 나무랄 데가 없는 자동차죠. 현대차를 두고서 다양한 평가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 현대차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니즈가 뭔지를 알아서 만들어낸 자동차가 그랜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하이브리드가 주류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3.5L V6 최상위 트림이 주는 만족도도 꽤 좋은 것 같아요. 사륜구동이라는 이 본연의 든든한 주행감, 이 V6 자연흡기 엔진이 주는 특유의 여유로움은 하이브리드나 2.5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죠. 5천만원대라는 가격이 실로 부담스럽고 제네시스를 바라볼 수도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굳이 제네시스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랜저 3.5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자동차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박흥준이었습니다.